산업 리포트 더 팩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전략들 찾아봐야 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리포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조선업종입니다. 1분기 수주 중간고사 성적이 A+를 받았네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들이 좋았던 이유는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연수주의 40%를 이미 채웠다라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리포트에서도 역시나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케이프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하나하나 포인트 통해서 살펴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일단 조선업종 예상을 상회하는 수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연초부터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조선사들은 연간 수주 가이던스로 1년의 매출액 수준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1분기 말일 기점으로 상당 부분 달성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 컨테이너선이 수주 호실적을 견인했고 LNG선 역시나 견조한 발주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조선사별 수주 실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국내 조선사들끼리는 선박 건조 기술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크 스케줄을 따라서 달성률의 괴리감들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함께 표가 좀 첨부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 쪽에서 이미 1분기에 17%를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은 30%, 그리고 대우조선은 해양 쪽과 합해서 47%를 달성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주의 상당량 목표치를 채웠고 기업별로는 이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방금 리포트에서 언급이 나왔었죠. 사실 지난해 1분기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많은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1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좀 다른 부분은 선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신조선가 지수는 130포인트였고요. 올해는 157포인트였습니다. 올해가 27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이죠. 1분기에 쌓인 글로벌 신규 수주 금액의 절반가량이 이미 국내 야드에서 건조가 되고 있고요. 선가가 상승했는데도 이 저렴한 중국 조선사보다는 오히려 국내 조선사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나오는 수주들은 조선사들에게 굉장히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수주를 할 필요성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조선사들은 연간 매출액 수준의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가를 올리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풀이를 해봐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선가를 올리면 사실 선주사와 이렇게 가격을 좀 협상하는 줄다리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주가 급증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사이클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발주가 이어졌다는 것은 예상보다 발주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구나.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역시나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산업 자체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크 스케줄은 차이 있다. 이 점에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업입니다. 장치 산업이자 수주 산업인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많아야 되고요. 이 도크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굉장히 높은 고정비를 갖고 있습니다. 업황이 물론 좋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들이 진입할 수 없게 다른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지만 높은 수익성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이익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좋을 때, 수주가 좋지 않을 때는 도크의 가동률 자체가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가 수주를 하고 어떻게든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 살을 깎아가면서 정말 선주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주산업 특성상 내재된 리스크는 업황 개선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내리막길이 있다. 이 점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해에 수주 급증을 좀 무색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이 수주 산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 때문인데요. 주요 조선사들의 시가총액이 거의 횡보 수준이었죠. 이 시장에서는 단순히 도크가 차오른다는 이유로 리레이팅을 받기는 힘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받았던 수주들은 적자 수주 물량으로 인식이 됐고요. 결국에는 충당금 설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차올랐던 도크는 결국에 현 시점에서는 수익성을 보장받는 수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5년 인도물을 수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 수주 가이던스를 그대로 달성하면 내년부터는 2026년에 물량을 수주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에 조선산업이 초호황기에 건조됐던 선박들의 교체 수요 물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정리해서 좀 보실게요. LNG 발주 지속 기대는 시차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봤고요. 현대미포조선을 토픽으로 꼽아줬습니다. 네, 2000년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실적 서프라이즈 계기가 됐고요. 국내 조선사들의 시총은 2005년에 10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러서 2007년 2년까지 무려 70조 원으로 7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차를 두고 연쇄적인 인도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보통 인도 사이클이 선종별로 봤을 때 평균 폐선 연령이 25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LNG선 발주 모멘텀 지속에 대한 기대로 조선주들의 연중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좀 상당히 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특히 토픽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빠르고 이 중소형 선박의 낮은 외주 비중이 있다는 것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업종에 대한 KF투자증권의 리포트를 함께 좀 살펴드렸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기도 합니다. 5거래일 연속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로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많이 눈여겨보실 것 같아요. 네,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좀 전략 얘기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조선업종 좀 어떻게 보셨나요? 조선업종 지금 뭐 작년에 8년 만에 최고 수주를 했는데 네. 올해도 그것을 넘어설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술주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런 쪽이 지금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뭐 현대중공업은 한 달 넘게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네.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MSCI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미리 선침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다시 뭐 신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선업종 좀 보면은 역대급 수주가 지금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실적은 수주는 좋았는데 네. 결국엔 후판 가격 인상,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결국에는 대규모 적자로 다 돌아섰죠. 그러나 올해는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대급 수주가 계속될 것이고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1분기에 이미 수주 목표를 40%를 올해 목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세계 선박 발주량의 50%를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했고 약 40%를 중국이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0%는 뭐 일본 등 기타 국가들이 했습니다. 네. 조선사들은 성과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물량 조절 중입니다. 뭐 과거처럼 수주를 한꺼번에 다 받아놓고 그 이후에 또 일감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조선주가 그래서 굉장히 고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걸 조절하고 있다. 10년 전하고는 좀 틀리다.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수주에 지금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은데도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좀 긍정적이다. 모든 힘을 쏟는 중이 지금 아닌데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강점을 갖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형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조선업계는 이번 연도에는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될 것인데 다만 1분기에는 다들 이제 적자가 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2분기서부터 빠른 기업들은 소폭 좀 돌아설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뭐 이쪽으로는 빠르면 2분기서부터 좀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는 내년서부터 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은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 전 세계 발주량의 지금 현재 65%를 한국이 지금 수주하고 있어요. 기술력이 우리나라 이쪽 친환경 선박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당분간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당분간 우리나라에 따라올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친환경 선박이 결국에는 교체가 되는 게 2050년까지 하기로 돼 있거든요. 차츰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친환경 선박 수요는 장기간 2050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철강업계 지금 후판 가격 인상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그러나 조선업계는 좀 난항을 표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올렸는데 또 올리냐 뭐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올릴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그 폭이 문제인데 일단 자동차 강판 쪽에서는 자동차 업체하고는 이미 올리기로 협상이 좀 끝냈어요. 그럼 조선업계는 어느 정도 올리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실적 폭이 좀 결국에는 거기에 변동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선업종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 기술주들을 꺼리는 상황에서 조선주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현대중공업 오늘 신고가 부근이고요. 신고가 넘어서고 있고요. 조선주들이 수주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절하고 있음에도 정말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더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투자자분들은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말씀 주신 대로 1분기에는 적자더라도 2분기에 몇 가지 기업들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주셨거든요.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토픽 종목도 비슷한가요? 네, 탑픽 역시 현대미포조선이랑 그다음에 LNG선 강자인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아, 네. 예,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모닝타임즈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 이제 분석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선주를 얘기가 나는데 3월 말에 현대미포조선은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제가 그때 말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이 상단 라인이 84,000원이었어. 그때 못 가고 제가 3월 말에 하지만 여기 돌파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조금 밑으로 그 이후에 조금 흐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 저는 항상 제가 조선주 몇 번 산업리포트 시간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조선주 탑픽은 항상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뭐 지금 중소형 조선사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동사 주력인 PC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의 수익성이 우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LNG선의 강자이죠.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우위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탱커선, LNG선 등 지금 발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뭐 실적 개선은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두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3% 정도 오르면서 85,900원 부근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 LNG선의 강자로 또 꼽아주셨는데 26,950원 부근 오늘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조선 종목들 좀 좋은 퍼포먼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좀 한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종목들 지금쯤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만약에 오늘같이 이제 상승하면은 그때 네. 좀 사지 마시고 빠질 때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빠질 때 사면 단기적인 모멘텀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좀 이번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끝나면은 네. 실적이 이제 발표될 겁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실적이 좀 발표된 다음에 좀 이후에 움직이는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또 주가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좀 천천히 호흡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돌아서더라도 2분기쯤에 흑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이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리포트 더 팩트 시간이었습니다.